버팀목 같은 느낌을 주는 철강산업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의 리서치 뽀개기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철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철을 사용해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회가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철이라는 소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죠.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아이언맨 김윤상 이사님 모시고 철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철강이나 비철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님,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화두인데요. 도대체 탄소 줄이기 프로젝트란 어떤 건가요? 저희 코너 컨셉에 맞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온실가스가 지구의 이제 대기권을 이제 덮으면서 굉장히 이제 지구가 좀 더 더워지면서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 현상들, 무슨 뭐 빙하가 녹는다라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이렇게 덥지 않은 지역들이 급작스럽게 더 많이 더워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 온실가스는 크게 저희가 6가지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 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철강사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제 철강사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철강사들이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결국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어떤 감축과 연결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구 온난화를 해소하는데 처음에 그 단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철강사들 중심으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면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철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한데, 철광석은 매장량도 풍부하고 그 안에 철 함유량도 높은 게 경제 발전에 수십 년간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마웠던 철강 산업은 정말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건가요, 이사님? 네, 그게 저희가 그 철을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철광석 안에 있는 그 Fe라고 하는 성분,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쇠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분인데, 그 철광석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산소랑 결합된 형태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쇠를 만들려면은 그 철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좀 떼내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떼내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저희가 혹시 고등학교 때 좀 뭐 산화나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 환원 작용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제 환원 작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고로라고 하는 커다란 이렇게 이제 용광로라고 하죠. 그 안에 철광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석탄을 저희가 한번 구워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코크스인데, 철광석과 코크스를 같이 넣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어주면은 그 이제 코크스가 타면서 철광석을 녹이는 역할을 하면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를 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석탄 코크스라고 하면은 그 화학원소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실까요? 혹시 C라고 하는 탄소가 연상이 안 되실까요? 그래서 그 C라고 하는 것과 제가 탄소는 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CO 하고 O라고 하는 게 결합이 돼서 이 산소를 떼내는 와중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가장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그 철강사들이 이런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거고요. 자, 참고로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 세계에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한 370억 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철강 산업에서 배출하는 게 약 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매출량 중에서 이제 철강 산업에서 배출하는 게 약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그 부담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철강 산업이 여기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 인식하기 이전까진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 아니었는데요. 현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인류의 과제인 거죠. 네. 앞으로는 한국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해야 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데 이사님 그게 정말인가요? 예,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통과가 됐고요. 아마 26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텐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 평가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에 어떤 오염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생산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세금이나 어떤 이런 그 벌칙금 형태의 어떤 그 조세들이 많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유럽 내 어떤 제조업체들은 이런 어떤 불이익들을 받는데 자국 내에서 생산을 했을 때 이런 어떤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지역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원가적인 측면에서 유럽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게 바로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그것을 검토하고 이제 미국의 어떤 생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이제 유럽에 철강제를 수출을 할 때 그 배출하는 이제 탄소 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또 톤당 얼마만큼의 어떤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탄소 국경세가 이제 실시되는 걸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한 도의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탄소세 같은 제도가 생긴 걸 보면 정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어떤 조세 장벽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글로벌리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또 반증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가치도 있고요. 그만큼 어떤 산업 내 경쟁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해졌기 때문에 그 국가 간의 여하튼 간에 어떤 뭐 장벽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높아져 가는구나. 좀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아니라 물이 발생한다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포자였기 때문에 문과생에게 맞는 아주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문과였기 때문에 이게 뭐 쉬운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그 철광석,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는 게 철광석 안에 들어있을 때 산소랑 붙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그 석탄, 즉 코크스 안에 있는 C랑 결합이 돼가지고 탄소랑 결합이 돼가지고 그거를 산소를 떼어내는 거를 제가 환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저희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산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C라고 하는 탄소가 아니라 수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합을 한번 시켜볼까요? H2O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요. 수소가 H2고 그 다음에 철광석 옆에 붙어 있는 게 산소가 O기 때문에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온실가스나 환경에 어떤 저해되는 물질이 전혀 발생이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 생산 방식이 또 고안이 되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상용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하고요. 국내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제철, 그 다음에 전 세계 철강사들 아셀로미탈이나 일본에 있는 그 신일본 제철과 같은 유수의 철강사들이 동일한 어떤 그 컨셉으로 어쨌든 이러한 그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문과생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철광석을 캐우면 이 철광석 안에 철과 산소가 같이 붙어 있는데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기 위해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용광로에 석탄, C를 투입을 해서 철광석과의 반응을 통해 철을 얻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지구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 철을 재련할 때 탄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겠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 이 H2O, 물이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이 바로 철강 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꿈의 기술인 거죠.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습니까, 이사님?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꿈의 기술인 이 수소환원 제철 기술 상용화는 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직까지는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 번도 저희가 역사적으로 구현한 적이 없는 기술이어서 지금 저희 포스코의 사례를 저희가 미뤄보면은 현재 지금 26년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데모 플랜트라고 하는 게, 데모 플랜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공장을 짓기 전에 약간 시험용 공장을 하나 져가지고 아, 이게 제대로 생산이 되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실험하는 어떤 그런 공장인데, 한 26년 정도까지 그 데모 플랜트를 완성을 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아마 2030년 정도서부터는 아마 상용화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상용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당연히 그 다 충족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지를 확보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켜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그 환원을 하는데 이 도대체 우리가 이 수소를 어디서 가져올까라고 하는 게 또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소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도 이 수소환원 제철소의 어떤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주로 이제 뭐 천연가스에서 저희가 이제 개질을 해서,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그 화학연소는 화학기호는 CH4인데 여기서 저희가 수소를 그 뽑아오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 사실 이걸 뽑아올 때 이산화탄소가 조금 발생을 또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완벽한 그 청정한 수소는 아니고요. 그 완벽한 수소는 저희가 또 물을 전기분해해서 또 저기 가져올 수 있는 수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확보가 되고 상용화가 될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환원 제철소가 어느 정도 상용화 될 거다, 상용화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당초보다는 많이 지금 진보를 하고 있고 많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넘어야 될 벽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굉장히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들, 어떤 수소환원 제철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되는 기술 자체도 정부 단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산학협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철강은 자동차, 건설, 조선 등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철강업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다들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저기 뭐 자동차 건설 조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 철강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건설입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건설 상황이 지금 글로벌리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그렇게 전방 산업이 좋아져서 뭐 철강 산업도 수요도 좋아져서 뭐 수급이 좋아지고 뭐 가격이 오는데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이제 소사이클이 또 있게 마련이고요. 그 어떤 최근의 어떤 뭐 상황은 워낙에 이제 그 단기 지표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구간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추세라는 측면에서 좀 더 좀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어떤 상황은 특히 이제 전방산업 건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모든 악재가 좀 반영된 어떤 그런 구간 정도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철강업황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그 기대감이 좀 컸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철강업황이 어떻게 개선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개선은 됐는데 사실 기대에 좀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뭐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국의 부동산 상황들, 특히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리만 사태 이후서부터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코로나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너무나 좀 많은 집을 지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조금 부담이 되는 어떤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방 산업과 관련된 좀 문제점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은 그 현재 어떤 국면 자체를 지금 중국 정부가 그렇게 좌시할 만큼 그렇게 좀 녹록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정책과 관련된 여러 한계들, 중국 정부가 여기서 추가적인 정책을 제시를 했을 때 과연 부작용들이 더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환율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좀 이런 어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지금 중국 정부가 액션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시기에 임박을 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녹록치는 않지만 네. 그 반대로 따지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액션을 해야 될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을까. 좀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철강업을 얘기하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뭐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전에 포스코는 사실은 그냥 철강 회사였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철강 가격을 보고 이제 뭐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한 3개 정도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태 좀 바로 언급을 해드렸던 이제 철강 업황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전에 뭐 최근에도 많이 언급되었던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어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어떤 그런 포인트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코 퓨처를 비롯한 그런 자회사 가치들, 좀 이런 어떤 3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불확실한 면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리튬과 관련된 어떤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주가가 많이 오르던 자회사 가치들을 감안을 하면은 회사 자체가 예전에 대비해서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생산 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조만간 하나하나씩 가시화가 될수록 아마 좀 투자가들의 시각도, 그러니까 리튬 부분에 대한 가치도 조금씩은 그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프닝 때 철강이 조금 낯선 주제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사님의 설명을 듣고 지금 잠시 주위를 둘러보면 철로 만들어진 물건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손목시계도, 이사님의 안경도, 네. 이 테이블도 모두 다 철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철강, 글로벌 철강 산업이 처해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인 물로 철을 만드는 꿈의 제철소, 이 구체적인 목표가 달성되기를 응원하며 이사님께서 철강에게 편지 한번 보내주실까요? 어쨌든 그 제가 저를 먹고 살게 해준 그런 스타일이 되는 철강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철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쁜 제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오랜 중마고 같아요. 사실은 그냥 잠깐 보지 않더라도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아주 반가운, 그래서 재미는 없고 무겁고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변화해 나가고 언제나 옆에 든든하게 그렇게 버팀목 같은 느낌을 주는 철강산업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트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이사님 오늘 친절하고 이해가 쏙쏙 되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고생하셨어요.